내가 찾은 채널 구대는 구대표. 안녕하세요, 구대표 구대리입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무조건 월 100만원 버는 무조건 월 100 구매대행 입문 강의 5강을 시작합니다. 무료 강의 시리즈 5탄 마인드셋과 방향성 정리입니다. 1인 사업에서 벗어나 구조화, 자동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인드셋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 1억을 달성하기까지 나름대로의 신념과 마인드셋을 갖고 실행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예전보다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확실히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고마진을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쉽지 않은 만큼 방향성과 마인드셋을 준비해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고를 갖고 판매하는 판매상이 아닌 중개상 혹은 대행업자입니다. 그러나 마인드만큼은 판매상 마인드로 가야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상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내가 보유한 재고를 판매한다는 마인드로 서비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구매 대행업자든 재고 판매업자든 동일 선상에서 봅니다. 오히려 디테일한 내용을 잘 아는 고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쉽게 반품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구매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고객이 해외 직구를 직접 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거나 온라인 쇼핑 자체에 익숙치 않은 분들입니다. CS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걸려오는 전화를 거의 다 받습니다. 이는 주문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서비스 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마인드로 사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전화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신뢰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받고 견적서를 작성해서 다시 전화 드리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제 전화가 조금 늦었다고 다른 곳이랑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말이죠.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고객층은 40대 이상이며 40대 고객의 대부분은 전화통화 여부가 엄청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새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예전부터 전화통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죠. 기타갑게 들은 내용입니다. 매출 규모에 맞게 내 시급을 올려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전업으로 시작한 케이스인데 사업 초기부터 업로드 알바를 고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제 손이 느려서 작업 속도와 능률이 안 나온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1시간에 25개 남짓 업로드 하는데 제가 알바분들을 고용하면 상품 1개 업로드에 250원에서 300원 사이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제가 직접 업로드를 했다면 제 시급은 많아야 7,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초보 대표님들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가장 기초적인 레버리지인 업로드 알바 고용을 미루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날수록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 매출 4에서 5천 내외가 된 시점부터는 반자동 소싱 역시 알바를 고용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업으로 소일거리 혹은 용돈벌이의 목적이 아닌 전업을 희망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초기 매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알바 고용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만큼 성장이 빨라집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후부터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에 지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저도 이 단순 반복 작업과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3개월 정도 거의 일을 놨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겹기도 하고 확신도 없어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숙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초반 반자동 단순 반복 업무를 진행하면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1개 최대 상품 등록 개수를 채우고 나면 매출이 안정화되고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반자동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사업자 수를 늘려도 됩니다. 이는 오프라인 사업에서 매장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동 상품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동은 반자동처럼 양보다는 질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상품을 보는 눈이 생긴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동상품 개발은 효자 상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획하고 마케팅 비용을 채워서 진행하는 효자 상품 판매 방식은 그 당시 제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특정 시점부터 매출이 급상승하게 됐고 그만큼 현금이 더욱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자동으로 판매한 상품 중에서 시장을 파악하고 가능성 있는 상품을 효자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재가공하고 한글 설명서가 필요한 상품이 있다면 따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설명서를 전달받고 팝학으로 번역한 뒤 매끄럽지 못한 말을 수정해서 제작했습니다. 한글 설명서를 준비한 상품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했는데 괜찮은 성과를 냈습니다. 한글 설명서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꽤 많습니다. 한글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판매자와의 차별화 전략이었군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상품 불량 시 100%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신뢰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AS에 관련된 내용도 넣어줍니다. 인근 전파사나 수리업체를 뚫어서 구두 계약하고 문제 있는 상품이 생기면 AS 처리합니다. 단, 무료 AS 보증 기간을 짧게 표기해서 실제 AS 기간은 짧지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3가지 정도 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확실하게 탑 판매자와는 차별화가 가능한 전략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처음에 만든 사업자에 5,000개의 상품을 등록하고 난 이후 방향성을 정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성격상 반자동 닭등이 맞지 않는 분들은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고 수동으로 효자 상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반자동 등록이 할만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을 확장하고 싶다면 사업자를 추가해서 매장을 늘리시면 됩니다. 기존에 깔아놓은 반자동 사업자에서 크진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꾸준하게 판매되는 상품이 있다면 효자 상품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1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본인이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야나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서 스마트 스토어 전문몰을 키우는 것도 또 다른 방향성입니다. 효자 상품을 만들 때에는 개별 상품 각각의 브랜딩을 하는 것이라면 스마트 스토어 전문몰의 경우 내 스토어에 브랜딩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요?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급상승한 시점이 올해 1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정 연휴 외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했습니다. 10월부터 뿌린 씨가 1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레버리지를 활용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오는데 그때부터 매출이 급상장하고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방법이 하나씩 내 것처럼 흡수될 거라 장담합니다. 다른 대표님들은 저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더 빠르게 월 1억 매출을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강에서 5강까지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리해서 보강 강의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신규 주문